시작해도 될까요? 렛츠고 할까요? 오케이. 이게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이거 쓰는 게 좀 힘들죠. 왜 그러냐면 그 글을 이렇게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필기를 하시죠. 거의 대부분. 아니면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나요? 어떻게 환경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궁금하네 갑자기. 뭐 모니터를 켜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TV를 켜서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뭐 가끔 인스타그램 태그해서 머슴으로 올려주시거든요. 그러면 막 좀 새롭게 막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아이패드에 딱 해가지고 그쵸 아이패드에 해서 듀얼 모니터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필기하시고 뭐 그런 분들도 있고 그쵸. 그쵸. 대부분 근데 필기를 하시죠. 하시면서 이렇게 들으시면서 필기를 거의 대부분 하기 때문에 이런 댓글 쓰는 게 조금 많이 힘들죠. 아무래도. 아이패드 많이 저도 아이패드 쓰는데 전 아이패드를 지금 애기 재우는 용도로 쓰고 있어요. 아이패드를 지금 애기 재우는 그 있죠. 이 소리로 쓰고 있어요. 참, 저도 기계 치러가지고 그런 걸로 공부할 줄 알아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네요. 맥북으로 공부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오케이.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가멘텀 플레이범. 이게 뭐냐면 황색인데요. 황색인데. 황색인대라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커팅을 해서 카데바 시체를 봤을 때 뭐냐면 이렇게 노랗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가멘텀 플레이범. 플레이범이 뭐냐면 라틴어로 뭐냐면 옐로우예요. 그래서 해부학은 라틴어가 많죠. 라틴어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옐로우, 플레이범, 리가멘텀 플레이범, 옐로우의 인대다. 그래서 황색 인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앞에서 본 모양이죠. 그래서 뭐 인대 혹시 공부를 못 하셨으면 어려우시다면 뭐 홍보일 수 있겠네요. 머스브 어플을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제가 기초관절학이라고 강의 부분에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인대랑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나열을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렵거나 헷갈리시는 분들은 꼭 머스무브 어플을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잘 해놨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 어플을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해주셨으면 더 좋겠어요. 지금도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정말 제대로 자세하게 근육도 교수님이 다 나누셨고 저희도 뼈를 하나하나 다 나누셨거든요. 나누셨거든요는 또 저에 대한 존대가 있네요. 저는 아니죠. 나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대들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앞에서 본 모양이죠. 이게 요추의 바디, 요추의 바디. 요추 4번, 요추 5번이라고 치면 이 앞에 있는 인대가 있죠. 이 앞에 있는 인대가 ALL, anterior 앞쪽에 있는 longitudinal 수직의 ligament, ALL이다.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은 뭐예요? 익스텐션 할 때 늘어나고 플렉션 할 때 구부러지고 그렇죠.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특히 신전될 때 많이 늘어난다. 그래서 뭐 요추의 신전 있죠. 요추에 과신전되어 있는 사람, 우리 이렇게 롤도시스 되어 있다고 하죠. 과신전되어 있는 사람들이 얘네들의 텐션이 높겠죠. 우리는 너무 근육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근육도 근육이지만 인대도 굉장히 뼈에 밀착되어 있어서 굉장히 구조적인 안정성을 만들어준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대. 제가 무릎 인대에 날아가니까 어때요? 저도 날아갔거든요. 다리가. 인대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intertransverse ligament라고 해서 뭐예요? 여기는 우리 뼈의 횡돌기죠. 횡돌기.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횡돌기가 이렇게 양쪽에 자리 잡고 있다. 그 다음 극돌기는 뒤로 튀어나온.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만지는 뼈들 있죠. 척추는 극돌기다. 사실 횡돌기는 만지기 쉽진 않죠. 여기에 근육들도 둘러싸여 있고 피부도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인대가 intertransverse ligament. 그렇죠?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 이건 뒤에서 본 거니까 이 끝쪽에 있는 인대. 그래서 뭐 극돌기와 극돌기 사이에 있는 인대는 supraspinous ligament라고 하는 인대. 뭐 한국말은 조금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 또 인대가 있어요. 극돌기 안쪽에 또 인대가 쭉쭉쭉 달라붙어 있어요. 걔네들도 interspinous ligament. 그렇죠?
펄 바깥쪽에 있는 리가먼트, 그 다음 안쪽에 있는 사이에 있는 인터스파이너스 리가먼트. 그리고 그 안에 있죠. 이게 뭐냐면 척수예요. 척수. 우리 보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다발로 척수 바로 뒤에 이렇게 황색 인대가 있어요. 황색 인대. 그렇죠? 황색 인대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뭐예요? 뒤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어떠한 움직임을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아줄까요? 어떠한 움직임을 막아줄까요? 선생님들, let's go. 댓글 let's go. 어떤 움직임을? 그쵸. 굴곡이죠. 플렉션을 막아주죠. 그래서 뒤에 있는 이 인대들 자체가 굴곡을 많이 만들어준다. 굴곡을 막아준다. 플렉션 한다. 우리 잘 보세요. 앞에 인대가 맞나요? 뒤에 인대가 맞나요? 어디 인대가 맞나요? 우리 뒤에 인대가 많죠. 뒤에. 그쵸. 그 이유가 있겠죠. 모르겠어요. 불교를 믿으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저는 아무래도 기독교다 보니까 하느님이, 부처님이 만드셨을 수도 있겠죠,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을 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머리카락이 자꾸 여기 나고, 머리카락이 볼에서 나면 어떨까요? 응? 왜 귀는 양쪽에 있고, 눈은 앞에 있고요. 코는 왜 2개 있고요? 응? 똑같아요. 왜 손가락은 이렇게 많고, 응? 왜 그럴까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뒤에 인대가 많죠. 그만큼 굴곡에 위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깔아준 거예요, 인대들을. 너네 척추들은, 인간의 척추는 굴곡될 때 불안정하니 뒤에 인대들을 깔아라! 명령을 한 거죠. 그래서 깐 거예요, 인대들을. 뒤에. 그 중에 뭐예요? 또 중요한 인대, 우리 황색 인대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황색 인대. 황색 인대는 여기 보면 프리텐션이에요. 프리텐션. 참 신기한 게 뭐예요? 원래 인대는 뭘까요? 인대는 패시브예요. 패시브. 뭐예요? 수동적입니다. 우리 인대 컨트랙션 할 수 있는 사람. 인대 수축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인터스파이너스 리가먼트 수축해 주세요. Are you possible? 가능해요? 인대 지금 ACL 살짝 늘어난 것 같은데 빨리 수축시켜 주세요. 못하죠. 못해요. 패시브예요. 이거는 뭐예요? 얘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늘어나면 구부렸을 때 늘어나면 얘네들이 텐션이 알아서 발동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해 주는 게 패시브예요. 패시브 스테빌리티라고 해요. 그래서 패시브 스테빌리티. 정적 안정성, 스테릭 또는 패시브, 수동적인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수동적인 안정성. 그리고 뭐예요? 근육과 건은 뭐예요? 여기서 패시브의 반대말이 뭐예요? 액티브죠. 액티브 스테빌리티. 그래서 근육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축을 만들 수 있으면서 능동적으로 안정성을 구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인대는 다르죠. 근데 뭐예요? 그렇지만 프리텐션이라는 거예요. 프리텐션이 뭐냐면 우리 참 신기한 게 뉴트럴 포지션에서 우리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상태에서 인대는 어떨까요? 인대는 그냥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인대는 어떻게 될까요? 누워 있을 때 볼게요. 누워 있을 때 인대들은 어떻게 되죠? 누워 있을 때 인대 어떻게 되죠? 편안한 상태. 에이스 침대에 누우면 그쵸? 유 선생님, 정한 선생님 비슷하죠? 일을 안 하지 않는 건가요? 일을 하지 않는 건가요? 이게 한국말이 어려워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래요? 일을 안 하지 않는 건가요? 지금 부정이 노가 두 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헷갈리네요. 시작한 건가요가 뭐죠? 그쵸? 일을 하지 않는 거. 안정화 역할만 한다. 그러니까 누워있는 상태에서 인대는 어떠죠? 누워있는 상태. 뉴트럴 포지션이죠. 누워있는 상태. 응? 제가 질문이 조금 헷갈리셨나? 인대는 우리 누워있을 때 어떻게 되죠?
말씀드리면 뭐예요? 누워있을 때 얘네들은 뭐예요? 느슨해 있죠. 일을 안 하죠. 안정화 역할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기능을 안 쓴다는 거예요. 누워있을 때. 근육은 가능해요. 하지만 뭐예요? 인대는 원래는 느슨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임 시에 뭐예요? 순간적으로 늘어나거나 그러한 상황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대들 다 그래요. 그런데 이 황색 인대 볼게요. 프리텐션은 뭐냐면 이렇게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얘네들이 느슨해 있는 상태에서도 텐션, 긴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황색 인대가. 긴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팽팽하게 안정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황색 인대에서. 이해되셨어요? 이거 프리텐션에 대해서? 제가 영어를 프리텐션이라고 적었지만 한국말로 좀 풀어드렸거든요. 이해되셨나요? 얘네들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뉴트럴 포지션에서. 황색인데. 왜? 다 쉬고 있는데 얘네들은 왜 일하고 있어? 그만큼 중요하니까, 척추가 중요하니까 안정화를 혹시 모르는 급박한 움직임 또는 급박한 상황에서 안정화를 만들어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황색 인대가 프리텐션, 특히 요추 3번과 4번에서 텐션을 미리 긴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대가 이렇게 똑똑할 수가. 다혈근도 활성화가 안 되는데, 코어 운동할 때. 이게 참 신기한. 다혈근 활성화 시키려고 이것저것 하는데 이건 알아서 된다는 거예요. 텐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텐션이 뭐예요? 20대 때는 18뉴턴이에요. 18뉴턴. 이 텐션의 힘, 그 강도, 뉴턴은 힘의 그 수치를 얘기하죠. 힘의 양이 18뉴턴이었다가 뭐예요? 이게 70대예요. 5뉴턴은. 70대는 5뉴턴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픈 거예요. 기능적으로. 불안정하니까. 구조적인 기능적으로 변하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텐션의 양, 프리텐션의 양이 줄어듭니다. 어디서? 황색 인대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이 불안정한 인대가 있기 때문에 좀 이따 판자비 거 이야기할 거지만 얘네들이 불안정하니까 뭐예요? 근육을 더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픈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불안정하니까 구조적으로 기능적인 근육들이 쓰입니다. 막아야 되죠. 어떻게든 막아야지, 불안정한데. 그쵸? 그렇기 때문에 황색 인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인대가. 인대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이게 리가멘텀 플레이버입니다. 뭐 이런 말이 있죠. 플렉션 될 때 약 자신의 그 황색 인대의 길이의 35% 늘어난다라고 이야기해요. 많이 늘어나죠. 그리고 뭐예요? 익스텐션 될 때는 한 10% 정도 쪼그라드는 거예요. 쪼그라드는 거예요. 얘네를 뭐예요? 근육같이 쪼그라들었다 늘어났다 한다는 거죠. 쪼그라들었다 늘어났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근육을 갈 거예요.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우리는 근육을, 지금까지는 구조를 조금, 특히 정적 구조를 했기 때문에 조금 어렵거나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근육 얘기, 선생님들이 정말 좋아하는 근육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3시간 안에 허리에 대한 모든 것 했지만 선생님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3시간 안에 허리를 마스터할 수 있다? 이건 다 알고 오셨을 거예요. 그래도 좋은 내용을 배우길 원하셨기 때문에 오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멀티피더스, 다혈근, 뭐 복행근, 골반기전, 저희 골반기저근에 대한 모든 것도 3시간을 했는데, 그쵸? 근육 하나하나를 제가 나열하기는 힘들어요. 그쵸? 뭐 나중에 그러한 그 운동 전문가 과정이나 다른 이런 과정에서 제가 알려드릴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허리의 근육은 2개의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허리의 근육은 2개의 컨셉. 우리 tonic and phasing muscles 이렇게 나눕니다. 허리, 뭐 다른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tonic and phasing muscle 그렇게 했을 때 뭐예요? 허리는 이 2가지의 컨셉으로 나눠진다. 토닉은 뭐예요? 토닉. 일품 진로의 토닉 워터?
죄송해요. 갑자기 술 얘기를 했네요. 토닉 워터. 아, 자꾸 토닉 워터네. 토닉 워터가 아니라 토닉 머슬인데, 토닉 워터네. 끝나고 먹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죄송합니다. 음주 방송 가능한가요? 라이브? 음방? 가능해요? 오케이. 가능하대요. 사실 안 되고. 토닉 머슬, 페이징 머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토닉 머슬은 뭐냐면, 긴장을 유지하는 근육입니다. 긴장을 유지하는 근육. 긴장을 유지하는 근육. 제가 딱 서 있어요. 긴장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서 있으려면 유지를 해야 되면 근육을 써야 되겠죠. 그러지 않나요? 어떤 동작이든 이렇게 돼 있든 어쨌든 근육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근육을 이 움직임을 만들 때 어쨌든 자세를 만들거나 긴장을 하게 하는 근육이 바로 토닉 머슬이에요. 워터 아니에요. 토닉 머슬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참 타입이 뭐냐면 High Proportion of Type 1 Fibers라고 해서 지근이 많습니다. 지근이 많아요. 지근이 많습니다. 하지만 페이징 머슬은 뭐냐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대둔근이에요. 그리고 척추기립근이에요. 그 다음에 광배근이에요. 이런 큰 근육들이 페이징 머슬이에요. 얘네들은 글로벌 머슬이라고 해서 큰 움직임을 만들어내요. 큰 움직임. 그래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큰 근육들은 다 페이징 머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작은 뭐 멀티피더스, 그 다음에 복행근, 다혈근, 그 다음 뭐예요? 다혈근 얘기했네. 그 다음에 뭐 횡격막, 골반기저근 이런 근육들은 뭐예요? 토닉 머슬이다 라는 거예요. 토닉 머슬. 그쵸? 그래서 페이징 머슬은 뭐예요? 속근의 양이 많다. 속근. 지근은 뭔지 아시죠? 지근. 지구력이 많고 혈액의 양이 많아서 피로에 강하고 이봉주 선수가 많은 게 지근이다. 응? 그리고 속근은 뭐예요? 100m 한국 신기록 보유자이신 김구경 선수가 많은 게 속근이다. 파워를 쓰는 근육인 거예요. 그 대신 빨리 지쳐요. 그렇죠? 자세 유지를 이렇게 서 있는데 만약에 척추기립근이 계속 쓰이잖아요. 척추기립근 나가요. 맛이 가요. 근데 우린 뭐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짜잘짜잘한 근육들로 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기 텐션이 많이 없어요. 서 있을 때. 큰 움직임을 할 때는 많이 있겠지만 그럼 멀티피더스 뭐예요? 계속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응? 긴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나중이고 그래서 뭐예요? 로케이션, 위치가 어디냐? 딥하게 되어 있다. 딥하게. 굉장히 안쪽에 붙어 있다. 타혈근 안쪽에 붙어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예요? 페이징 머슬은 뭐예요? 슈퍼피셜하다. 굉장히 바깥쪽, 표면에 있는 근육이다. 그래서 뭘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토닉 머슬은 스테빌리티, 안정성, 긴장을 유지해서 자세를 유지하는 근육이 토닉 머슬. 그리고 페이징 머슬은 뭐예요? 모빌리티네요. 큰 움직임, 모빌리티. 스테빌리티, 모빌리티네요. 허리에도 있겠네요. 그쵸.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액션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이거는 정확한 답변은 아니다. 근육마다 다 차이가 있다. 하지만 토닉 머슬은 뭐예요? 지근이 많고 뼈 안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유지한다. 얘네들이 큰 움직임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하지만 페이징 머슬은 뭐예요? 속근이 많아서 피로에는 노출이 많이 되어 있긴 하지만 모빌리티, 움직임을 크게 만들어내는 근육들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런 거죠. 토닉 머슬들은 뭐예요? 멀티피더스, 뭐 인터트랜스버사리, 로테이터스 뭐 이런 근육들이 있죠. 굉장히 작은 근육들, 인터스피날리스 이런 근육들이 얘네들이 어때요? 인대처럼 붙어 있네요. 그러면서 움직이거나 자세를 유지를 시킬 때 얘네들이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긴장, 텐션, 긴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뭐예요? 얘네들도 볼게요. 우리 대둔근, 중둔근만 이야기하지 얘네들을 이야기 안 해요. 로테이터들, 익스터널 로테이터들 어디에? 힙의 익스터널 로테이터들 뭐예요? piriformis, gemellus superior, obturator internals,
Gemellus inferior, 그 다음에 Quadratus femoris, 이런 근육들, 이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하나하나 다 나열하기는 힘들어요. 이런 근육들이 있다. 그리고 나중에 머슬 어플을 통해서 홍 교수님의 기능 해부학을 좀 배우시면 도움이 된다. 근육은 그래도 대략 100개는 알고 계셔야 돼요. 대략적으로 100개는 알고 계셔야 돼요. 640개 있죠. 640개 있는데 100개는 알아야 됩니다. 최소한. 여기에 뭐예요? 그 안에 obturator externals도 있고 굉장히 많죠. iliococcygeus, coccygeus, pubococcygeus, transverse perineal muscles. 이거 뭐예요? 다 골반기저근이죠. 사실 골반기저근은 여기에 똑같아요. 얘네들도 뭐예요? 지근이에요. 우리 이렇게 서 있잖아요. 서 있죠? 그럼 중력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내려가죠. 그러면 골반기저근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수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뭐예요? 얘네들이 긴장하지 않고 수축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실은 소변 계속 나오고요. 대변 계속 나오죠. 쭉쭉쭉 나오죠. 기저귀 차야죠. 그쵸?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왜? 지근이니까. 지근이니까.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긴장하거나 갑자기 무서우면 뭐예요? 얘네들 갑자기 확 열리죠. 그래서 오줌 매렵죠. 소변 매렵죠. 지근이에요, 지근. 응? 얘네. 그럼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참 이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트레이닝을 할 때, 트레이닝이라기보다 운동을 재활하거나 가르치실 때, 토닉, vs 프레이직, 이 두 개를 나눠서 운동을 시키나요? 스쿼트 하나를 하더라도, 스쿼트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스쿼트를 하나, 무조건 OT 때 스쿼트 하지 않나요? 스쿼트 안 나오면 안 된다. 데드 안 나오면 안 된다. 무조건 스쿼트 데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들을 나눠서 하냐 이거죠. 토닉에 맞는 근육을 타겟하는 운동 방법이 있고요. 프레이직을 타겟하는 운동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혹시 뭘까요? 제 강의를 좀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두 개를 나누는 기준점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제가 진짜 선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선물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뭘 준다고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영준 선생님이 맞춰버렸어요. 속도, velocity. velocity. 속도입니다, 속도. 속도예요. 움직임의 속도예요. 움직임의 속도. 우리 영준 선생님 끝나고 연락 주세요. 제가 뭐 하나 드릴게요. 오케이? 토닉은 뭐예요? 슬로우예요. 페이징은 뭐예요? 패스트예요.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보디빌딩 과하게 하신 분들 있죠. 보디빌딩 과하게 하신 분들. 이게 다 이거예요. 이거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안에 스테빌리티가 떨어져요. 제가 저번 주에 운동 전문가 과정을 할 때,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운동 전문가 과정을 할 때 어깨 가동성을 이야기했거든요. 몸이 어느 정도냐면요. 그냥 다음 주에 대회 나갈 정도의 몸이에요. 한 체지방 한 6, 7% 되고요. 몸이 이렇게 좋으세요. 얼굴도 잘생기시고, 어깨가 안 좋대요. 운동할 때. 어깨가 이래요. 광배 보이세요? 하나도 안 보이죠? 죄송해요. 보여야 되는데. 뱃살만 보이죠? 갑자기 또 슬퍼지네요. 자꾸. 운동해야 됩니다, 우리 저 운동 좀 알려주실 분 계세요? 제가 찾아갈게요. 운동 좀 알려주세요. 저희 스튜디오는 구로에 있거든요. 구로 근처에 계신 분? 손? 제가 찾아갈게요. 필라테스든 헬스든 상관없어요. 다 배울게요. 운동해야 되는데 참. 제가 뭔 얘기하다 그랬지? 어깨가 이렇게 좋으세요. 광배가 이렇게 좋으시고. 근데 어깨가 아프대요. 이게 뭐예요? 페이징 머슬들을 너무 많이 써서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선생님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가동성 다 좋아요. 막 인터널 로테이션 잘 나오고, 거의 막 몸이 이런데 유연해요. 어깨가 다 잘 나와요. 오버헤드 다 나와요. 근데 안 좋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안정성이 문제다. 그리고 안정성 어깨 검사했거든요. 운동 전문 과정에서. 안정성 떨어졌어요. 그쪽. 확실히 떨어져요.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필라테스 하신 분들 중에, 또는 요가 하시는 분들 중에
아프신 분들도 있어요. 그쵸?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예요? 이거를 너무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안정성은 좋아요. 근데 뭐예요? 페이징 머슬들이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피트니스, 헬스랑 필라테스랑 굉장히 같이 섞어야 돼요. 너무 좋은 운동들이라서 같이 섞어야 됩니다. 얘네들이 타겟이 달라요. 운동 방법이. 그래서 어떤 날은 슬로우에서 토닝 머슬들 잡아주고, 그리고 어떤 날은 페이징 운동을 통해서 전체적인 움직임이 잘 나오게 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은 뭐라 그러냐면 adapted 이드죠. adapt 뭐예요? 적응합니다. 적응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멀티피더스 활성화하는 운동 조금만 주잖아요. 그리고 몇 주만 하잖아요. 그럼 그 운동을 금방 적응해 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근육을 쓰기 시작합니다. 페이징 머슬 마찬가지예요. 스쿼트를 처음에만 하면 알배기지 계속 하면 무게를 많이 쳐도 알 안 배기죠. 적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닝은 뭐냐면 적응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운동을 제공할 땐 적응하게 하면 안 돼요. 회원님이 오케이 딱 왔어요. 1년 하셨어. 오케이 오늘 이 운동 초반에 하겠구만. 근데 이 운동 시키면 안 돼요. 계속 새로운 자극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얘네들의 근육들이 함께 활성화됩니다. 계속 같은 운동 방법만 제공하고 같은 부류의 운동 방법만 시퀀스만 제공하잖아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변하면서 근육을 안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얌생이가 되는 거예요. 얌생이가 몸이. 금방 적응합니다. 일주일만 해도 적응해요, 몸은.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적응하지 못하는 운동들을 막 제공해야 돼요. 어려운 것도 제공하고요. 쉬우면서 어려운 것도 제공하고, 어떤 날은 쉬운데 그 사람이 못하는 거 막 제공하고요. 어떻게 다 잘합니까? 그쵸? 회원이. 선수가 아닌데. 여러 운동을 막 제공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갑자기 막 척추기립근 막 활성화 운동 주고, 대둔근 활성화 운동 주는데, 갑자기 어떤 날은 막 멀티피더스랑 막 갑자기 복행근 운동하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적응은 하겠지만, 막 몇 년 동안 하신 분들 있죠, 회원님들. 그러면 사실 더 안 좋아집니다. 똑같아요. 그냥 현상 유지예요. 근데 거기서 다양한 방법, 다양한 모션, 다양한 속도, 그리고 다양한 움직임의 운동을 제공하잖아요. 그럼 얘네 근육들이 서로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안정성을 더 잘 구축합니다. 패턴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운동을 제공하셔야 돼요. 머메이드를 하더라도 머메이드에서 변형된 동작을 주고요. 그 다음에 스쿼트를 하더라도 스쿼트에서 변형된 동작을 통해서 운동의 방법을 바꾸고 근육의 사용량을 바꿔야 됩니다. 초보자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초보자들은 기본적으로 가되, 적응한 사람들, 우리는 초보자만 가르치지 않잖아요. 숙련된 회원분들 많잖아요. 우리보다 동작 잘 나오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징 머슬들은 뭐예요? 이 근육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예요? 우리 누워서 다리 테이블탑이라 그러나요? 다리 이렇게 수파인 누운 상태에서 다리 90도로 드는 거. 그쵸? 한 발만 들어볼게요. 우리 상상해 봅시다. 상상의 날개를 펴봅시다. 누운 상태에서, 그냥 누운 상태, 등 대고 누운 상태에서 한 다리만 90도로 만들고, 그쵸? 그 상태에서 뭐예요?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얘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익스터널 로테이션 또 두 가지 근육이 있죠. 얘네들 속 안에 있는 근육, 직은, 그 다음 밖에 있는 대둔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럼 밴드를 잡고 당긴다고 쳐요. 익스터널 로테이션 하는 거예요. 다리를.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이, 그 회원이 그 안에 직은 토닝 머슬들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럼 밴드를 잡아 당기고 발목에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굉장히 슬로우로 해야 돼요. 굉장히 슬로우로 해야 돼요. 슬로우. 그래서 그 안에 근육들을 잡아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대둔근이 너무 활성화가 안 돼. 근육을 못 써. 그럼 뭐예요? 속도를 빰, 빠르게 하는 거예요. 또는 브릿지라고 할게요. 브릿지를 했을 때 양쪽으로 다리를 이렇게 벌리면 더 대둔근에 많이 들어온다고 이야기하죠. 브릿지를 할 때 뭐예요? 슬로우 다운. 굉장히 슬로울리 하게 가는 거예요. 굉장히 슬로울리.
이해되시나요, 선생님들? 좀 머릿속에서 상상이 되세요? 슬로울리 하게 가면 그 안에 근육들이 자극이 갑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뭐예요? 거기 활성화됐으면 이젠 대둔근 활성화 주려면 뭐예요? 딱 잡고 밴드 당기거나 캐틀벨 같은 거 아니면 무게 잡고 덤벨 잡고 뭐예요? 빠르게 빰, 빰, 빰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 안에 있는 피리포미스, 지멜러스, 인페리어, 수페리어, 쿼드라터스, 페머스 이러한 지근들은 활성화 잘 안 돼요. 대둔근이 다 먹어요. 속도가 빠르면. 오케이? 그럼 허리를 운동시킬 때 조금 이해되시나요? 어떻게 운동시켜야 될지 속도의 변화를 주세요. 무릎도 마찬가지고요. 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는 더 마찬가지고 속도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속도를 변화. 오케이? 호흡 갈게요. 지금까지 근육 이해되셨어요? 운동을 어떤 식으로 시켜야 될지 조금 이해되시나요? 우리 혜영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회원들에게 시키고 있는 운동 방법을 이건 이렇게 하면 줘야 되겠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체어에서 딱 그 손잡이라고 그래. 뭐라고 하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필라테스 분만 계신 게 아니니까 그러면 한 발 스쿼트를 할게요. 한 발 계단 오르기. 그래서 위에 스텝박스가 있는 거예요. 높은 스텝박스가 있고요. 그리고 한 발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요. 근데 볼게요. 만약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천천히 내려오잖아요. 근데 무릎 아픈 사람들이 있거든요. 딱 올라왔다가 내려올 때 슬로우로 내려오는 거예요. 슬로우로 내려오면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무릎이. 근데 딱 했다가 내려오는 걸 빠르게 내려오잖아요. 그럼 안 아픈 사람이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무릎 아픈 사람 중에. 그게 뭘까요? 안정성의 문제거든요. 안정성에. 천천히 내려오면 뭘까요? 지근만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움직임을 만들어내죠. 그러면 속근, 그 밖에 있는 근육들이 안 쓰이게 되겠죠. 그쵸? 지근이 더 많이 활성화되겠죠. 아니면 단독 근육들만 활성화되겠죠. 그러면 안정성이 떨어지죠. 근데 뭐예요? 빨리 내려갈 때 무릎이 안 아픈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그게 뭐예요? 근육을 순간적으로 같이 써버리는 거예요. 속도의 차이죠. 허리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스쿼트를 할 때 천천히 내려갈 때 아픈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빨리 내려갈 때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근육의 차이예요. 천천히 내려갈 때 아프다가 빨리 내려가 보세요. 근데 안 아파. 무릎 아파. 무릎 나갈 뻔했어요. 죄송해요. 빰 했어요. 근데 안 아파. 그러면 뭔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속도의 차이가. 그러면 운동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조금 이해되세요? 지금까지? 좀 팁을 드렸어요. 어떠시나요? 선생님들? 근육을 어떻게 타겟해서 운동시켜야 될지 조금 이해되세요?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트레이닝할 때 속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같은 동작이라도 스쿼트라도 데드리프트라도요. 속도를 다르게 하면 완전 다른 운동이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스완 다이브는 빠른 동작이니까 롤오버, 롤다운 그쵸? 사실 그건 조금 어려운 동작이긴 하니까 예를 들면 진짜 런지 기본적인 와이드 스쿼트, 데드리프트 그쵸? 백 익스텐션 이런 운동들 기본적인 운동들을 예를 들면 그쵸? 속도가 중요하다. 오케이? 다이어프레임 브리딩 이거는 뭐예요? 차이토 박사님, 영국의 차이토 박사님이 직접 호흡 인지 양상 장애인가요? 그 책이 있죠. 그 책 너무 좋습니다. 한국말로 되어 있으니까 꼭 보셔야 돼요. 그 책을 통해서 제가 본 거예요. 브리딩이 중요하다. 브리딩이 중요하다. 우리 브리딩 잘 시키고 계신가요? 할로잉, 브레이싱. 사실은 자꾸 운동 전문가 과정에서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운동 전문가 과정은 정말 많은 시간을 쓰고 많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정말 호흡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룹니다. 하지만 지금은 간단하게 리뷰 정도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다이어프레임 브리딩. 우리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횡격막 호흡을 잘 해야 된다. 횡격막 호흡을 A 그림처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횡격막이거든요. 옆으로 봤을 때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얘네처럼 올라가면 안 되죠. 이건 가슴으로 호흡하는 거고 이거는 복식 호흡하는 거고 그쵸? 그래서 얘네들이 늘어나 있다가 그쵸? 늘어나 있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거. 호흡을 들이마실 때는 단축성 수축을 합니다. 뭐가? 횡격막이. 그리고 호흡을 내쉴 때는 다시 릴렉세이션 늘어나요. 쭉 늘어나요. 그쵸? 그 위에 폐가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게 중요한 호흡 중에 하나다. 오케이? 일반 호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볼게요. 이거 MRI 본 거예요. 참 대단해요, 진짜. A가 뭐냐면 허리 통증 없는 사람. B 볼까요? 허리 통증? 죄송해요. 맞네. 허리 통증 있는 사람. 허리 통증 있는 사람, 없는 사람. A 볼게요. 호흡할 때 어때요? 이 높이가 어때요? 높죠? 이거 횡격막이에요. 호흡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쭉 내려와요. 숨을 들이마실 때. 이거 뭐예요? 호흡을 할 때 어때요? 좁죠? 횡격막 안 쓰는 거예요. 이게 실제 임상 연구입니다. 그래서 횡격막을 쓰라는 거예요. 횡격막을 써야 된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얘네들이 실제로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면 또 뭐가 좋냐면 여기에 압력이 더 생기겠죠. 그쵸? 이게 복강내압이에요. 다른 게 복강내압이 아니에요. 횡격막이 내려가면 그만큼 이 공간이 더 좁아지기 때문에 여기 안에 압력이 생깁니다. pressure. 우리 잘 알잖아요. pressure이 생깁니다. 왜 횡격막 호흡해야 되죠? 회원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일로 와보세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횡격막 하면 좋아요. 이럴 수도 있겠지만 뭐예요? 원하는 거예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회원님들이 궁금한 거는. 그럼 속 시원하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압력이 생기죠. 압력이 왜 압력이 생기면 좋아요? 좋죠.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있는 척추들이 안정화되겠죠. 더. 압력이 없으면 불안정하다가. 데드리프트 할 때 배에 힘을 왜 줄까요? 압력을 만드는 거죠. 배꼽을 할로잉 한 다음에 빨아들인 다음에 뭐예요? 데드리프트 해보세요. 척추 또두둑 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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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색인데 셧다운? 다 나가죠. 왜 복강내압하는? 압력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횡격막이 압력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압력 못 올리죠. 불안정하죠. 그쵸? 이거 별표입니다. 별표. 이거 제가 저희 머스무브 스터디 다시 이제 조만간 5기죠? 4기까지 했으니까 맞죠? 5기 다시 이제 곧 받을 건데 4기 선생님들한테 말씀했나 이거? 3기 선생님들한테 말했나 이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운동 전문가 과정에서도 배우는 거긴 하지만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는 별표 치셔야 돼요. 곱하기 한 10,000개, 곱하기 10,000.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흡이랑 다릅니다. 잘 보세요. 너무 중요해요. 이게 횡격막이에요. 횡격막 BC 위치, C2 위치, D2 위치, D1 위치, C1 위치, B1 위치예요. 그래서 호흡을 할 때 얘네들의 높이를 계산합니다. 대단하죠? 차이토 박사 대단하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하늘색이 뭐냐면 허리 통증이 없는 사람이에요. 허리 통증이 없는 사람이 하늘색입니다. 컨트롤 되어 있다. 허리 통증 없다. 그리고 검은색이 뭐예요? 페이션츠예요. 페이션츠가 뭐냐면 허리 통증이 있다는 거예요. 검은색. 그러면 우리 이걸 보는 게 아니라 A, B, C 이걸 보셔야 돼요. 참 볼게요. No partial tasks applied. 이게 뭐냐면 그냥 누워서 숨만 쉬는 거예요. 호흡하는 거예요. 그냥 호흡, 일반 호흡이에요. tidal breathing이라고 해요. tidal breathing. 영어로. 그냥 일반 호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위적인 호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인위적인 호흡이 뭐예요? 할로잉 브레이싱 하는 게 아니에요. 할로잉 브레이싱은 인위적인 호흡이에요. 그냥 자율신경계에서 일어나는 호흡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글 쓰면서 브리딩 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고 계세요? 공부? 금방 지치죠. 머리 힘들죠. 그쵸? 뭐예요? 그냥 편안하게 브리딩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브리딩 할 때 뭐예요? 허리 통증 있는 사람, 허리 통증 없는 사람의 높낮이를 비교해 보세요. 높낮이. 어때요? 차이 있나요? 없나요? 차이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들? 딱 보셨을 때? 차이 없죠. 그 뜻은 뭐예요? 우리가 호흡을 운동을 시키잖아요. 근데 허리 아픈 사람과 허리 안 아픈 사람은 두 사람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 호흡의 횡격막 사용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둘 다 잘 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호흡을 계속 인위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요? 허리 아픈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일반 호흡에서는 허리 아프든 안 아프든 횡격막을 잘 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인위적인 호흡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볼게요. 이거 볼게요. Isometric flexion of upper extremities. 이건 뭐냐면 아이소메트릭, 등척성 플렉션 하는 거예요. 어깨를 쫙 이렇게 버티는 거죠.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버티면서 호흡을 체크한 거예요. 횡격막의 차이. 어때요? 이거는 차이가 점점 나지 않나요? 허리 아픈 사람이 어때요? 정중앙을 볼까요? 이 정도 높이와 이 정도 높이, 중간에 있는 횡격막을 봤을 때 어때요? 차이가 나죠. 뭐예요 이게? 움직임 또는 다른 근육을 사용했을 때 횡격막의 호흡 패턴의 차이가 변한다. 그 뜻은 일반적으로 호흡을 하는 과정에서는 횡격막의 수축 패턴의 차이는 없다. But, however, 그러나 움직임 또는 다른 근육을 사용할 때 횡격막의 호흡 패턴이 변한다 라는 겁니다. 그 뜻은 움직임 또는 근육을 사용할 시에 호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호흡이 중요한 거예요. 움직임을 활용한 호흡이 중요하다.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누워서 하는 호흡은 여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호흡 안 되는 사람들을 더 움직이게 하고 더 다른 근육을 잘 사용하게 해야 됩니다. 볼까요? 이거 볼까요? 여기 Isometric flexion of lower extremities. 이제 하지의 플렉션을 만드는 거예요. 하지의 플렉션. 하지의 플렉션을 만들 때 어때요? 그러니까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근육을 쓰는 거죠. 그때도 어때요? 크죠, 차이가. 차이가 커지죠. 움직임을 동반한 그러한 과정에서 호흡의 패턴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호흡은 뭐예요? 할로잉, 브레이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서 단축성 수축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리 보이세요? 다리 이렇게 들어서 단축성 수축하잖아요. 그럼 부들부들 떨리죠. 못 써서 그래요, 이걸. 횡격막을 못 써서 그럽니다. 오케이. 좀 이해되셨어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오히려 허리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호흡 운동만 시키려고 하지 말고요. 오히려 이런 운동을 시켜주세요. 움직임 만들고요. 다른 근력 사용하게 하고요. 그러면서 편안하게 호흡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른 근육 잘 사용하게 하고. 그게 호흡 운동일 수 있어요. breathing, hollowing, bracing, 배꼽, 척추 밑으로, 배꼽, 척추 바깥으로.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편안한 움직임 또는 근력, 다른 상하지의 근력을 사용한 호흡 운동이 더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 어때요? 이해되셨어요? 선생님들? 어떠신가요? 그 내용은? 이 내용은? 저는 정말 잠깐 이야기하면 만약에 이걸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강의를 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료가 있으니까 선생님들에게. 그러면 강의 잘하는 방법, 발표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항상 긍정적으로 가야 됩니다. 포지티브하게. 우리는 사람들을 대하는 직업이거든요. 그 뜻은 뭐예요? 사람과의 대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설득시켜야 되고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하고요. 안 될 것 같아요. 못해요.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긍정적인 마인드가 뿜어져 나와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강의를 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제 PPT를 사용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많이 이런 내용들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또는 여러분들의 뭐 제자 또는 이런 강사분들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제 거 쓰셔도 괜찮아요.
뭐 돌체라떼 안 오네요. 돌체라떼 원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냥 쓰셔도 괜찮아요. 그럼 뭘까요? 긍정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반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호흡을 넣은 거예요. 반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깨야 돼요. 그래야 더 그 분들, 듣는 분들, 청강생 분들이 훨씬 더 몰입도 있게 들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플로우가 있어야 된다. 흐름이 중요하다. 사실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교감 또는 공감이에요. 공감 능력이에요. 우리 혹시 제가 좋아하는 그 MC 중에 딩동 MC 아세요? MC 딩동? 띵동 띵동. 이건 배꼽빌란가? 뭐지? 배꼽빌란가? 이건 띵동 띵동은? 제가 유튜브를 보진 않는데 우리 유튜버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뭐 띵동 띵동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MC 딩동이 있어요. 그래서 MC를 많이 봐요. 근데 라디오스타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성신여대 그 가요제 그 뭐지 축제 MC를 본 거예요. 성신여대 7시에요. 저녁 7시 PM 7시에 보는 거예요. 공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난 성신여대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MC 딩동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5시에 먼저 갑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성신여대가 실제로 엄청, 죄송해요. 성신여대가 아니라 상명대예요. 상명대예요. 국민대 근처에 있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상명대예요. 상명대는 버스를 타고 굉장히 높이 올라가야 돼요. 버스 번호를 외우는 거예요. 대중교통을 타고. 그리고 일찍 가서 학식을 먹습니다. 어떤 반찬 나오는지,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뭐예요? 그 앞에 어떠한 식당들이 있는지 봅니다. 어떤 노래방이 많이 가는지. 이게 뭐예요? 공감 능력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건 뭐예요? 강의를 떠나서요. 운동을 가르치는 회원들에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운동 시퀀스가 플로우도 있어야 돼요. 오늘 당신은 무릎의 안정성 또는 허리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웜업부터 그냥 바로 10분 트레드밀 5분 스트레칭 이게 아니라 플로우에 맞게 허리 안정성을 타겟했으면 처음부터 50분 끝날 때까지 허리에 관련된 좋은 운동 시퀀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게 플로우예요. 그리고 뭐예요? 공감 능력. 이건 강의에 조금 더 어울릴 수 있겠지만 그쵸?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지만 만약에 정말 더 큰 꿈이 있으셔서 정말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 또 이걸 토대로 더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팩터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팩터들대로 최대한 PPT를 만들려고 하고 강의를 준비하려고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뭐 호흡도 중요하지만 뭐 우리는 운동만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저도 사실 운동만 시킬 줄 알았어요, 사람들. 근데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제가 강의할 줄은 저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컨셉을 가지고 운동도 제공하고 같은 동종업계 직업 군들에게 또 강의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이러한 내용들을 퍼뜨리고 더 많은 분들이 운동 전문가가 되길 저는 원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3시간 동안 이론적인 내용만 계속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뭐 제 생각을 조금 이야기하는 것도 일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 몇 분이 있어요. 그쵸? 상하지 가동 뭐 횡격막 호흡이 사실 횡격막 호흡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호흡을 하면서요. 자꾸 호흡에 너무 컨트롤하지 말고요. 호흡에 컨트롤하지 말고요. 일반적인 우리 상하지의 움직임 또는 다른 동작들이 오히려 호흡에 좋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호흡 패턴이 깨지니까. 그렇다고 지금 하고 있는 호흡을 아예 하지 않으라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그 하고 계신 호흡을 플러스 그 다음에 다른 상하지의 움직임 또는 근력을 사용한 호흡이 중요할 수 있다.
제가 그 어플에, 머슬업 어플에 관련된 동작 운동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단체방 1100명 방에다가 제가 올려드릴게요. 이 강의가 끝나고. 응? 오케이? 그러면 조금 이해되실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운동을 조금 입체적으로 더 제공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분만 더. 숨 참고 운동하시면, 일단은 숨 참고 운동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동작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일단은 레벨을 좀 낮춰주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편안하게 먼저 동작들을 유연하게 만들 수 있게 하고 점차적으로 조금 난이도를 설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